이제 여기까지 스페이스X는 대충 했고 앞으로 뭐 계속 나오니까 또 몇 개 좀 자잘한 시험 발사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미국밖에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런치원. 이거 로켓이 아니라 비행기죠. 어. 보잉 747. We prepared our rocket, we prepared our airplane, we went through our checks of our mission control center, 좀 빨리 boarded the 가볼게요. airplane, and taxied out and took off from Mojave Air and Spaceport. We climbed 비행기 to 밑에 first 보면 10,000 이렇게 feet. 보면 미사일처럼 우와, 네. 로켓 하나를 매달아서 떨어뜨리죠. 저 폭탄이 아니에요. Moved through the atmosphere. We ignited the first stage. 너무 We then 야무지다. guided 공중에서 the rocket 로켓을 to its 쏴요. trajectory. 상층권 10km And at 고도에서. that point, 우와. we did have an issue when in 전 영국 회사예요. as it moved 버진 through the 오빗이라고. atmosphere. 근데 We 미국에서 하고 ignited 있죠. the first 사실 뭐 stage. 미국하고 영국하고 We 결합이니까. then 근데 guided the rocket to 저거를 its trajectory. 공중 발사체라고 And at 하거든요. that 정확한 point, 우리나라 we 말이 did 없어 have 제가 an 번역했어요. issue 공중 with 발사체라고 the 하는데 engine shut 저렇게 down. 하면은 Clearly, 좋을 것 같죠. some 지상에서 쓰는 거 봐라. that we 너무 작아서 아니, 뭐 지구 작아도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we were 커요. all prepared for that. 그래요? 우리 몇백 킬로 되는 위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 성공했고. Verifying air launch, separation of the rocket, 이게 control of 저기 the rocket. 버진 We've got an 갤럭틱 enormous 갤럭틱의 자회사. 버진 오빗이죠. 버진 오빗이라고 비행기에서 로켓을 매달아서 쏘는 발상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저걸 하는 로켓이 옛날부터 있었어. 네, 되게 참신하네요. 옛날에도 페가수스라는 뭐 이런 미국 회사인데 저런 방식이 예전부터 있었죠. 왜냐하면 땅에서 쏘면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럼 비행기에 담아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모델인데 네. 그전에는 뭐 국가 중심의 어떤 뭐 정부 위성 이런 거 많이 썼다면 이제 저것은 굉장히 발사 그 빈도를 올릴 수 있고 상업적으로. 네, 상업적인 어떤 목적이 많이 투영된 어떤 그러니까 거죠. 지금까지 본 로켓은 다 땅에서 쐈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공중에서 쏘는 거예요. 네. 공중에서 쏘면 뭐가 좋냐면은 로켓이 가벼워져도 돼요. 작아져요. 그러면 아. 지상에서 10km까지 올라가는 힘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이걸 빼니까 무게도 가벼워지고 결정적으로 10km 성층권은 비가 와도 거긴 비가 안 와요. 그쵸. 근데 항상 날씨가 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상에 쏘려고 하는 급한 위성, 갑자기 위성을 빨리 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고 악천후야. 그러면 비행기에다 올려서 위에 쏠게. 그래서 저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나라 공군도 하고 싶어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군대는 왜 그러면 자기들은 급하게 쏘는 위성이 있으면 저런 걸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다 좋을 것 같죠. 비용도 절약되고 아무 때나 쏘고. 근데 결정적으로 단점이 있어요. 비행기를 한 번 더 태워보내니까 고도나 궤도를 계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 비슷한데 비행기에 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종석? 로켓이 튼튼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구조광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로켓가 사실은 빈 깡통이에요. 이게 안에다가 연료 안 채우면 그냥 찌그러져요. 풍선 같아서. 근데 이런 거는 지상에 세워놓고 이렇게 잡고서 연료를 채운 다음에 쏘면 되는데 네. 이걸 비행기에다 매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양이 막. 예, 출렁거리고 이게 네. 깨지니까 이게 더 튼튼해야 되죠. 네. 이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액체를 못 쓰고 다 고체 발사체였어요. 비행기 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또 고체 발사체는 효율이 또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안 쓰다가 버진 오빗이 처음으로 액체를 쓴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액체를 쏘면은 괜찮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상업성이 저게 입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은 일론 머스크가 안 했겠어요? 그쵸. 근데 그 친구가 안 뭔가 하자가 하잖아. 있어서. 아니요. 야, 복잡하게 이럴 거 우리는 땅에서 그냥 간단하게 더 많이 쏘면 돼. 자신감. 정론으로 해결하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저 로켓이 이제 군사용으로 되게 많이 쓰여요. 아까 좀 전에 엘랑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리스폰시브 런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스폰시브가 대응적 런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저 로켓은 보시면 비행기만 있으면 쏠 수 있는 거니까 지상의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비행기만 이륙할 수 있으면 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발사장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항에서 띄우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플렉서블리티라고 하죠.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군에서 군집위성이라고 수많은 위성, 뭐 몇십 개에서 몇백 개, 몇천 개까지 되는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서 네. 통신이라든지 어떤 지구 관측, 어떤 적국이라든지 특정 지역에 대한 관측을 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중에 중요한 어떤 한 위성이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스페이스 X라 한다 해도 당장 지금 고장이 나서 시스템이 작동을 잘 안 하는데 언제 또 로켓 섭외해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 공중 발사체. 왜냐면 작지만 비행기만 있으면 신속하게 쏠 수 있는. 그래서 최대 짧게 하면 24시간 숏 노티스를 줘요. 그러니까 발사체랑 위성 업체한테
24시간 후에 발사 이렇게 내일, 신호를 내일 주는 당장 거예요. 쏴. 내일 오후 7시에 쏜다 준비해 하면 로켓 준비하고 위성 갖고 와서 붙이고 조립해서 항공기에 딱 붙이고 다음날 쏴서 쏘는 그거를 이제 리스폰시브 런치라고 하는데 군인들이 거기까지 지금 로망이에요. 군인들이 로망이고 미국 애들도 추진하다가 까였어요. 그러면 이게 효용성이 이제 위에서 생각할 때는 야 예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별로다. 우리나라도 지금 추진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군인들은 저런 걸 갖고 싶어해. 진행시켜 하면 바로 네. 진행되는.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지금 서울대학교가 공군 쪽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지금 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방금 저 본 버진 오빗이 한국에 지금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제이스페이스라는 투자 회사인데 거기랑 해서 한국에 빠르면 2024년에 출시하겠다.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건 또 이제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라이센스 건도 있고 기존에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로켓과의 이해관계 충돌이라 돼 있어서 복잡한데 저 회사가 자관 한국에도 진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자, 이제 뭐 미국 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서방 세계 대표 주자. 러시아, 서방. 러시아 아. 빼고 러시아는 동방. 유럽. 맞습니다. 유럽 연합. 한번 그럼 유럽 연합의 대표적인 우리 이거 보시죠. 이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띄운 오. 아리안 5. 9, 8, 유럽 연합이면 6, EU에 가입된 네. 국가들이 많잖아요. 누가 별개예요. 주인? 3, 아 그래요? 2, 유럽 우주국은 네. 유럽 연합하고는 또 별개예요. 어떤 나라가 에어로스페이스. 주축이에요? 뭐 프랑스, 뭐 독일. 그렇죠. 그 나라들이 제일 뭐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 나라가 사실은 주축이에요. 영국은 또 여기서 빠져 있어요. 그러게요, 신기하게. 영국은 옛날부터 자기들이 하고 싶어 국자적. 했거든. 이게 생긴 거 보면 어떠세요? 아까 헬기 같은데요? 근데 조금 다르죠. 자, 이 엔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부스터 두 개가 굉장히 큰 게 있죠. 네. 아까 거기보다 훨씬 커요. 고체 부스터. 우주왕복선에 썼던 거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주왕 스페이스 셔틀. 그 양쪽에 고체 부스터 큰 게 두 개 있고 가운데 불꽃이 안 보이죠? 네. 액체 수소예요. 아, 저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안 보이네. 왜 그러냐면 아리안 5가 고체 부스터 추력이 80%가 넘어가요. 엔진이 굉장히 힘이 약해. 대신 굉장히 오래 써먹어요. 효율이 좋다는 얘기지. 불이 붙었는데 근데 신기한 건 연기가 안 보인 옆에 거에 희석된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희석된 옆에 게 거예요. 너무 세서. 원체 요건데 보세요. 벌케인 엔진이라고 액체 수소인데 불빛이 안 보이잖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이게 액체 수소의 특징을 최대한 뽑아먹으려고 고체 부스터 커진 케이스예요. 액체는 수소가 좀 힘이 약하거든 사실은.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고가이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아나 발사장 위치 때문에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지궤도 위성들은 대부분 이걸로 그쵸. 썼어요. 어... 지금까지 이게 상업시장에서 베스트셀러였는데 네. 이것마저 스페이스X가 스페이스X가 그냥 뭉개버려가지고 얘들이 그쵸. 지금 급하게 아리안 5인데 아리안 6라고 신형 모델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스페이스 X의 경제성은 아리안 6라고 이제 저거보다 더 고성능이 있는데 그 유럽 우주국에서 개발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원래가 이제 2020년에 나올 거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연기돼. 근데 또 개발 때문에 연기돼서 지금 2023년 1분기에서 4분기로 연기됐어요. 그리고 내년이네요. 내년 4분기로 연기됐고 또 연기될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황이죠. 자, 이제 유럽의 발사체를 족보가 애들 복잡해요. 여러 나라 가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베가라는 로켓인데 아 배가. 이게 좀 다르죠? 보세요. 생긴 게. 그건 소형 발사체, 작은. 중형 정도 네. 되죠? 네, 이것도 생각보다 커요. 불꽃이 다르죠?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엄청 빠르네요. 이건 고체 로켓이에요. 불꽃이 잘 보이는 거 보니까. 네. 근데 이 로켓이 사실상 이탈리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프랑스 이런 나라는 제발 니들 만들지 말라는데 이탈리아가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만들었어. 엄청 빠른데요? 고체연료니까요. 고체연료는 추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굳이 아리안 5가 있는데 이걸 얘들이 이탈리아가 저걸 만들려고 한 이유가 네. 이게 있으면 ICBM 기술도 확보하고 자기들이 내수 시장을 키우려고 한 것도 있는데 네. 이걸 만들고서 보니까 이 로켓을 아리안 6가 이용하게 돼요. 아리안 5는 고체 부스터가 옆에 큰 게 있었죠. 이게 네. 비싸. 네. 그러니까 저렇게 요 로켓을 그대로 부스터로 붙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리안 6가 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 완전히 싼 거 다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보안 개념이군요. 예, 완전히 새로운 로켓은 아니에요. 저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베가 C라고 있는데 그게 그냥 몇 달 전에 첫 발사가 성공을 했죠. 그리고 유럽에서 좀 특이한 거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유럽 우주국이 왜 생겼느냐 그리고 아리안이 이제 거기에 대표 로켓 발사체 왜 됐냐면 나라는 되게 많고 뭐 우주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그것을 각기 서로 다 하자니 너무 비용이 오버래핑 되는 게 많고 낭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요즘같이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쏠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의 회사를 잘 만들어서 우리 공동으로 잘 써보자 해서 만든 게 아리안이라는 어떤 회사고 아리안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만들었어요. 크루라고 발사체 전용 발사장을 해서 거기서 서로 이렇게 이제 해서 발사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스페이스X나 이런 것처럼 경제 플러스 국방 측면에서 로켓 그리고 우주 개발이 서로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발사체가 물론 이 아리안을 통해서 공동으로 쏘는 것도 개발하고 있지만 각계 전투로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또 스타트업도 생길 거 아니에요. 독일도 만들어 스페인 만들어 각자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체 개발도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근데 유럽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발사체 유럽은 하나로 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 유럽 연합 발사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건 프랑스예요. 독일은 기술이 사실은 있는데 얘들은 네. 로켓을 안 만들어요. 왜요? 로켓을 제한 우주선 이런 거에 집중을 해. 왜 그러면 얘들이 전범이잖아요. V2 로켓을 만들었잖아. 지금 로켓이 다 V2 후손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들이 V2를 만들어서 파괴 무기로 썼기 때문에 로켓은 굳이 안 만들려고 하는데 독일은 안 먹으면 바로 만드는 나라고 원조잖아요. 진짜 원조고. 네. 그리고 이탈리아는 좀 전에 보셨듯이 어떻게든 혼자서 만들 수 있는 나라야 사실은. 그리고 영국은 옛날에 혼자서 만들었었고 지금 안 만들 뿐이지. 그리고 스페인도 잠재적으로 혼자 만들 수 있는 나라에 들어가요. 이렇게 한 5개 나라 정도가 당장 개발하면 뭐 몇 년 내로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여러 개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로 칠 뿐이야. 그러게요. 다음 로켓 보실게요. 이제 일본 로켓. 서방 하면은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3개예요. 네. 동맹이잖아 다들. 우리도 사실은 서방에 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중간에 돼가지고 그런 일본 로켓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무시하는 일본의 로켓입니다. H2. 예, H2A. 일본도 되게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미? 예, 그 로켓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 가운데 액체 수소 엔진이에요. 그리고 옆에 고체 부스터 붙였어. 서방 로켓의 특징이 다 비슷하죠. 네. 액체 수소 좋아하고 고체 부스터 붙이는 거. 이게 다 미국 따라서 이것도 중앙에만 연기가 안 나요. 효율이 좋은 액체 수소가 가운데 있는데 저게 추력이 약하니까 처음에 이륙할 때 고체 부스터로 올려주는 거예요. 우주왕복선 그랬고 아까 델타 로켓 그랬고 다 비슷하네요. 아틀라스도 사실 저런 식이죠. 액체 수소가 아닐 뿐이지. 그리고 유럽 것도 아리안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로켓 사상을 유럽, 일본이 다 흡수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서방 로켓들의 특징이에요. 생긴 게. 동방 로켓하고 전혀 달라요. 사실은 러시아 계통하고. 이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드는 MHI. 그러니까 우리가 저 로켓을 보면은 뭐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일본도 누리호처럼 저걸 만들어 놓고 저걸 많이 쏴야지 자기들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팔 땐 싸게 팔아요. 우리도 저거 한번 썼어요. 근데 난리가 났지. 일본 로켓 썼다고. 저희 알이랑 사는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야 그럼 쏴.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 로켓을 도움을 받냐 그래가지고 여러 애 질타를 받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아시아가 이게 시장을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면 서로 싸우고 미국은 시장 자체가 엄청 크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쪽으로 물건을 주려고 하고 있고 네. 러시아도 어느 정도 전 세계 흡수를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그 전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은 다른 나라 건 안 하지만 자체 수요가 원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우주 정책 사이드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결국 수요 시장이 커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켓이 뭐 나중에 효율성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이 크고 그쪽으로 수요를 땡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아는 지금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중국 일단 진입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 거에 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그리고 일본과 그럼 우리가 공동 시장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건 정서적으로 또 안 막히는 거야. 양국에서 또 싸우지. 그럼 동남아는 어때? 거기 또 아직 기술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는 중국 따로, 한국 따로, 일본 따로
각계 전투하다 보니까 시장이 서로 쪼개져요. 크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분산되니까 상업성도 떨어지고 발사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장들은 다 빨리 크고 있는데 아시아가 뒤질 수 있는 게 단순히 기술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기술도 부족하지만 시장적 차원에서도 그런 사이에 미국은 자기 올라가고 중국 올라가고 러시아도 어쨌든 수요 잡아서 올라가고 한 사이에 계속 이 나머지는 뒤처진 상황이거든요. 산업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 자, 이게 지금 일본 로켓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본은 또 꼼꼼하잖아요. 네. 실패율이 굉장히 낮아요. 얘네도 낮고. 얘들도 낮아요. 대신에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가 일본 자체 수요밖에 없는 거야. 다른 나라를 계속 흡수하려고 해도 유럽은 유럽대로 쏴. 한국 같은 나라가 사실은 최고의 고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원재 때문에 동남아시아 그쵸. 이게 다 잘려가지고 쟤들은 어떻게 수출하고 싶은데 수출 못하고 자기네 것만 써서 시장이 됐어요. 일본이 사실 강국이에요. 일본 위성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만들었어요. 자, 이건 H2B라고 돼 있죠? 생긴 건 아까 H2A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일본이 굳이 이걸 B를 만들었어요. 만드는 B를 만들었어요. 보세요. 생긴 건 비슷한데 뭐가 좀 달라졌죠? 고체 부스터가 하나 더 생겼네요. 아, 저건 상관없는데 뚱뚱해졌잖아요. 아, 그런가? 몸통이 두꺼워졌잖아요. 뭉툭해져서 오. 약간 날씬했는데. 그리고 똑같은데 그 위에 뭐가 달리냐면은 네. H2A는 그냥 위성을 쏘는데 그걸로 우주정거장에 네. 일본이 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보급선을 보내야 되는데 보급선의 무게가 20톤이 넘어가요. 으악. 우주정거장에 그걸 보내려면 로켓이 굉장히 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얘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더 크게 만들면 되셔서 뚱뚱한 로켓을 만들었어요. 저게 두 개가 똑같은 로켓 같은데 전혀 다른 로켓이에요. 엔진 숫자도 다르고 연료를 더 넣을 수 있겠네요. 엔진도 두 개. 아까 힘이 더 세지겠죠. And we have liftoff. 근데 저걸 만들었다는 얘기 뭐냐면 저거는 오로지 우주정거장의 화물 운반용이에요. 저걸 만들려고 하면 몇 조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에 좀 했어. 우주정거장에 그만큼 투자를 한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소도 따로 있고 우주비행사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 로켓을 만들 정도의 정렬을 가지고 수십 조를 지금까지 투자해가지고 우주정거장에 참가를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차이예요. 돈지랄을 했다는 거지. 보시면은 이건 이제 주로 밤에만 쏘거든요. 우주정거장하고 궤도가 맞는 시점이 있어서 몇 년에 한 번 쏴요. 몇 년에. 저걸 위한 특제 로켓을 만들었어요. 이게 일본 애들의 집념. 그러게요. 예, 외국에서 쏴주지도 않는데 우리 그럼 안 돼? 특제도 만들어. 대단한 나라예요. 자기들이 뭐 탐사선도 보내고. 일본이 그렇잖아요. 그 과학기술 같은 것도 보면 해외 유학파가 도리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과학기술 쪽 인사봐도. 그리고 굉장히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런데도 그 노벨상 과학 분야 탄 사람들이 일본에서 맞아요. 상당히 나왔잖아요. 일본은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용 위주로 가는데 돈을 적게 들고도 최대한 뽑아내고 하는데 쟤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돈을 저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그리고 이걸 볼게요. 이것도 일본인가? 입실론, 네, 이거 유명하죠. 소형 발사. 이것도 고체 로켓이에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떠들잖아. 일본이 사실상 ICBM 보유국이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쟤들도 비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범 국가라 네. 이게 군사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우주 발사체로 만든 거예요. 아담하네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겠어요? 전혀 새로운 천문학적인 시스템이죠. 돈이 들어갔겠죠. 몇 년에 한 번 쏴요. 그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게 몇 년에 한 번씩 쏘는데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이번 달 초에 입실론 6라고 로켓을 쐈다가 네. 실패했어요. 아이고. 저것도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네. 근데 일본은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굳이 팔지도 못하면서 기술이란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거기는 의도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또 저런 식으로 좀 가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 로켓 개발에 사실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기술이 아니라 프로세스. 우리나라 또 일본하고 또 유사한 덜 많아서. 관료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식을 많이 답습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서방 로켓의 거의 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나올 것들, 특히 이제 스페이스X의 차기작인 스타쉽이 추적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로켓 시장은 끝나죠. 한 방에 정리가 돼요. 그 첫 너무 비행이 세네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11월인데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타쉽의 첫 비행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11월에 있을 수 있다. 그게 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만약에 성공한다. 네. 싹 정리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제 서방 로켓인데 뭐 처음 보셨다고 하니까 네. 특징이 있죠. 지금까지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죠. 네. 다음 이렇게 편에- 생긴. 다음 편에 보는 로켓들은 생긴 것부터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걸 거예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봤던 미국 위주의 서방, 미국, 유럽, 일본이 아닌 이제 러시아 위주의 동방 로켓을 저희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여기까지.